꾸준하게 이 중국 해커들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국제 카르텔, 그러니까 중국의 공산당 조직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가 추적 공조해 왔다. 오키나와에 지금 중국 99명의 간첩들이 있다. 거기서 나오는 말들이 이렇다라고 하는데도 반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은 TV입니다. 품격을 담고 싶은데요. 문재인이 이 코부터 잡아 족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고 그리고 구속이 된 상황에서 양산의 책방 할배, 밥 잘 먹고 고기 구워 먹고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뒷목 잡을 일 아닙니까? 이 문재인이 망쳐놓은 세상은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었을까요? 뭐 부동산 정책 이런 거 없습니다. 중국몽 하면서 중국에 가서 밥도 못 얻어먹고 그렇게 댕긴 것도 부족해서 대한민국 세금으로 이 중국 것들 배를 불렸다라는 게 들통이 났습니다. 알고는 있었으나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에 중앙선관위 그리고 곳곳의 선관위에 비상계엄군이 갔었죠.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중국 간첩들 99명을 체포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스카이데일리가 아주 제한적이긴 하지만 팩트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 99명의 중국 간첩들은요, 평택항을 거쳐서 오키나와와 미군 기지로 압송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것들이 국내의 여론 조작까지도 관여했다라는 것을 제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목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AI와 적용시켜서 고도화된 매크로를 업그레이드 시켰죠. 일단 중국 공산당이 막대한 연구비를 들여가지고 투자 개발해 온 이 전문 댓글러들, 이 전문 댓글러들이요, 뒷목 잡고 이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대한민국의 실업급여를 받아쳐 잡쌌다라고 합니다. 와, 이거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워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 메이드 인 차이나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피폐하게 만들고 이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침투해 왔는지 이 밑바닥서부터 대가리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대한민국을 먹기 위해서 작업을 해왔다라는 게 지금 상황에서 들통이 났고요. 정의로운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거 덮지 못하겠다. 이거 밝혀야 되겠다. 내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다.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진실된 상황들, 뭔가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던 이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전라도조차도 광주에서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행보에 대해서 지지한다라는 게 40%가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계몽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조급합니다. 지금 막 앉아있는 게 아니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이 트럼프 오늘 취임식 하죠. 트럼프 취임 이후에 어떤 식으로 튈지 모르는 이 트럼프를 일단은 이겨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윤석열 대통령부터 급하게 체포하고 구속하고 난리 발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사법부가 망쳤습니다. 그리고 이 공권력, 그러니까 이 폭력을 합법화한 이 집단들이 이 사법부와 콜라보가 돼서 지금 대한민국을 억압하고 있는 거죠. 그 대가리에는 누가? 중국 CCP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가 차는 일입니다. 자, 12.3 비상계엄 당시에 한국, 미국 군이 콜라보가 돼가지고 수원시에 있는 선거연수원 거기에 체포한 중국 간첩들 이거를 신문하면서 이 선거 조작 외에도 국내 우리 한국의 댓글 조작에도 관여했다라는 자백을 미국 정보 당국이 신문 과정에서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친화 정책을 뭐 이렇게
펼쳐냈었죠. 국민들 눈 뜨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이 한국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아온, 그러니까 세금까지 받아온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라고 합니다. 18일 미군의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요. 당시 선거 연수원에서 붙잡혔던 이 중국 간첩들, 제 발음에 중국이라고 해달라고 하시던데요. 왠지 중국이라고 하면 좀 정상적인 느낌이 나서 제가 중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제 스타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뭐 중국 이 간첩 99명이요. 이 압송된 IT 전문 기술자들로 밝혀졌죠. 이것들이 외국인 연수생 신분을 가장해가지고요.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체류하는 동안 6개월 주기로 교체를 하면서 이 업무에서 제외된 후,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 교체된 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지금 문재인이 들어와가지고 2019년 10월에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개편을 했습니다. 이 개편이 뭐냐면 비자발적으로 퇴사, 그러니까 잘렸다라는 거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실직자들에게 구직급여의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를 인정해가지고 구직의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사를 보인,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력서 냈다 뭐 이런 거 내밀면 돈을 줬다라는 겁니다.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12,643명, 그중에서 한국계 중국인, 그러니까 조선족이 7,862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중국인이 여기서 왜 받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인이다라고 하면 화교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인이 1,718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 그 수급자 중에서 75%가 중국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이나 이 타간 사람들이 이거 읽으면 여러분들 상당히 열받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중국 것들이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외국인들이 가져가는 그 실업급여의 75%를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이건 문재인이 뭐라고 해야 되나? 장소도 제공하고, 이 중국 간첩들이 들어오는 장소도 제공하고, 우리나라 세금으로 그들한테 뭐 돈도 지어줬다라는 거죠. 가서 이제 시진핑이한테 말 좀 잘해 주십사고 실업급여 내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주일 미군 기지로 체포 압송된 간첩 혐의자들이 실업급여를 수령한다라는 건 한국계 중국인, 그러니까 조선족이나 중국 국적의 화교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저는 그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선견 지명이라고 하죠. 이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화교 정책이 있었습니다. 1960년부터 1970년까지 한국의 경제 개발, 국가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중국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돈을 빼가는 거 절대 안 된다. 일단 우리 국민부터 흰쌀밥에 고기부터 먹이겠다라는 생각으로 화교 정책을 펼친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영향력을 제한을 했죠. 부동산 소유도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소매업에 대한 진입도 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돈벌이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돈벌이 하려면 화교들 국적 변경해라. 니네들 중국 그 국적 가지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돈 가져가는 거는 안 된다라고 차단을 한 겁니다. 역시 대단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부분에는 반공 이데올로기가 자리 잡았다라는 거죠. 이 한국의 냉전 구도 속에서도 그때 당시에 간첩들 수시 때때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화교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 중국 공산당이 지금 어떤 인간들인지 파악을 한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격변기에서 이 중국 것들은 언제든지 북한과 손잡을 수 있는 간첩 세력이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요, 민족주의를 강화했습니다.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 저는 이게 그 미래를 봤다라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만 봐도 문제점이 수두룩 빽빽이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이 바꿔야 되는 부분들 굉장히 많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집단들, 그 집단들은 부정선거에 물이 한 방울이라도 튀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스카이 데일리가 이 선관위를 갔다 99명 체포했다. 제가 화면에 띄워
띄워드릴 건데요. 처음에 시사인, 이거 좌파 매체다라고 봐야 되겠죠. 12월 24일에 같은 기자가 12.3 계엄 때 선관위 연수원에서 실무자 민간인 90명을 감금한 정황이 있다. 90여 명의 외부 출입이 통제된 채 감금된 정황이 확인됐다라고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인이 중요한 거죠. 감금이 됐다. 지금 대한민국에 만일에 자기 남편이라든지 자기 딸이라든지 자기 아들이라든지 감금됐다라면 대한민국 가만히 있겠습니까? 조용하죠. 그런데 그 다음 상황이 웃깁니다. 1월 17일 날 문상현 기자라고 같은 기자입니다. 같은 기자가 획가닥 바뀌어가지고 수원의 선관위 연수원 중국인 99명 체포는 가짜 뉴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짜 뉴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오마이뉴스나 이런 좌파 매체 한두 곳이죠. 메이저는 이 부정선거, 선관위의 99명 중국 해커, 간첩들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JTBC가 선관위의 자료를 가지고 가짜뉴스다 한 번 정도 반박을 했죠. 팩트에 대해서 접근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 데일리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지금 상황이 가짜뉴스다라고 하면 민주당 파출소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중국에서는 가만히 있겠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한적이지만 팩트다. 지금 이 기사도 제한적이지만 팩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꾸준하게 이 중국 해커들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국제 카르텔, 그러니까 중국의 공산당 조직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가 추적 공조해 왔다. 오키나와에 지금 중국 99명의 간첩들이 있다. 거기서 나오는 말들이 이렇다라고 하는데도 반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느낌상 팩트다 라는 말이죠. 이것들이 국민 세금 받아갔다라는 게 분노 포인트가 아니라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아작내려고 했다라는 게 분노 포인트입니다. 문재인은 최대 간첩 조직이다라고 했던 그 말이 딱인 것 같습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국민 저항권 발동됐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국민을 이기는 국가는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자로서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직무 복귀하실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유TV였습니다.